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요즘 아주 제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조금씩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로 질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건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 블로거냐 전문 블로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저희 PD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오늘은 박신혜 PD가 저랑 같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지금 새롭게 하는 앱요아의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롭게 계정을 만들고 새로 런칭을 했는데 이게 좋아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더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과거 거 싹 지우고 새 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쌈박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는 시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뭘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다른 일 하고 조금 하다 다른 일 하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1년을 한 사람, 3년을 한 사람, 7년을 한 사람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시간을 오래 한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고 전문가라고 평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이 일을 수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다 새롭게 만든다라고 해서 기존 거를 다 싹 다 버리고 새롭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과거에 있었던 그 데이터에 축적돼서 지금의 데이터를 더한다,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 콘텐츠를 운영하시면 좋겠다. SNS 채널을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퍼스널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뭐냐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딱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빵 터지면서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생존도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다산 정약용 시대에는 종이에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들을 저희가 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어디다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디지털에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누가 알 수 있게끔?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그랬더니 막 이제 어디다 기록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많은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기본 하나만 한다 그럼 블로그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블로그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네이버 메일 쓰시나요? 그랬더니 쓰신대. 다음 메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있대. 그럼 블로그 있으신 거라고. 자기가 안 들어가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이 그래요. 누가 들어올까봐 부끄러워요. 막 이래. 그래서 누가 실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자주 안 들어간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는요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아니 소설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는 일을 팩트로 기록하시라고. 그랬더니 팩트로 기록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육하원칙 기억하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에 입각해서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2019년 오늘이 며칠인가요? 저 녹음하는 날은 16일인데 방송은 아마 이게 4월 말쯤 방송될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 오디오 클립 조연심의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녹음했다. 이거 소설인가요? 팩트인가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팩트 데이터로 기록을 하려면 그리고 그 기록된 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면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에 하고 있는 게 명료해야지. 매일 하는 게
학생이면 학교집 도서관, 학교집 도서관. 직장인이면 어때요? 집, 직장, 술집. 직장, 집, 직장, 집, 직장, 카페.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이면 당연히 기록할 게 없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록할 만한 뻘짓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파워 블로거냐, 전문 블로거냐. 저는요, 파워 블로거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오는 블로거 아니고요. 많이 들어와도 관리도 못하고 댓글 관리도 사실 잘 못해요. 심지어는 방명록에 강의 의뢰가 들어온 것도 한 2달 지난 다음에 본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블로그 관리를 못하는데 왜 블로그를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가 누구인지 제가 했던 것들을 그냥 기록하는 저장 창고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해 그냥 저는 딱 적는 수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적는 수준에 내가 하는 일을 기록하니까 내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버킷리스트를 써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보면 내가 뭘 꿈꾸고 움직이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1년이 끝날 시점에는 내가 올렸던 버킷리스트 중에 뭐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또 팩트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버킷리스트를 쓰게 되죠. 2019년이라서 19개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2013년부터 했나? 그래갖고 13개, 14개, 15개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한 개씩 버킷리스트를 늘리는 거예요. 내년에 2020년이면 20개의 소원을 쓴 버킷리스트를 공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의 소명도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있는 방송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했던 방송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제가 퍼스널 브랜드 관련된 강연을 하면 이제 그 주제로 기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강의하는 분들에게 제가 기록을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막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래서 그렇게 떠도 화면에 안 잡힌다. 그래서 머리 위로 하트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지까지 강의를 하면서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기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저도 이렇게 팩트로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위로 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강연 포스팅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이 머리 위로 하트를 한 사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연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제 블로그가 파워 블로거가 아니라 전문 블로그라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걸 기록하는 거에 여러분은 오늘 증거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요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감 없이 사진을 찍힘을 당해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권 얘기하시는데 얼굴 저도 못 찾는데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라고. 포가시는 거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흔쾌히 오케이 하세요. 대부분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증거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찍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참하는 사진을 찍게 되면 아주 흔쾌히 본인들이 모델 아닌 모델이 되어주신다는 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문 블로거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블로그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전문 블로그라고 하면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해당 분야를 확정을 하고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거기다 기록하시라는 거야. 해당 분야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주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고 해당 분야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장하기에 기준이 되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한 달 하고 말았어. 그런 사람을 또 우리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1년 이렇게 시간이 쌓여서 계속 같은 분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내공이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분야를 확정하지 않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 이야기했다가 다음 날은 마케팅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PI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퍼스널 이미지 이야기했다가 왜냐하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한 분야를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깊어져요.
깊어지기 때문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분야에 오래 머문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시면 다른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등산 갔는데 나지막한 언덕 가다가 피곤해서 산 중턱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자 하면 절대로 방향이 안 보여요. 다른 어디에 정상이 있는지 못 봅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사방이 다 트여 있잖아. 다른 정상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여요. 똑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랑 협업도 쉽고요. 그리고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스스로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인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또 뭐 방송도 만들고 같이 콜라보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라가는 때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거고요.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돼서 한 분야를 명료하게 다른 사람한테 각인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 일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DID 모닥불 페스티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횟수는 6년인데 한 회를 안 해서 5회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송수영 대표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이 중앙에 있는 가운데 테이블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 분야에 그래도 계속 5년 동안 있는 분들은 계속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장호 박사님이라든지 김상임 코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아서 앉아 계셨어요. 저 이장호 박사님하고 작년 9월인가 6인 6색 북토크쇼에서 초록책맥을 할 때 박사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는 박사님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박사님이 딱 만나자마자 요즘에 일 엄청 많이 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돈 되는 일은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오디오 클립 통해서 일을 했고 제가 하는 방송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이경희 대표님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라든지 노태린 대표님의 신경 건축학개론,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 지금 요거랑 파블로를 읽어요. 그다음에 조윤심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이렇게 5개의 오디오 방송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요 근자에는 제일 많이 했던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걸 해요? 그거 한 달에 2번밖에 녹음 안 합니다. 2번 할 때 2주 거를 한꺼번에 녹음하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볼 때는 매일 일하는 사람 같아요. 매일 눈에 띄어. 왜냐하면 온라인에 그 오디오 클립에서 뭐 주목받는 채널에 올라갔다고 자랑질 좀 하고 그다음에 댓글로 유명해진 클립에 올라왔다고 이경희 대표님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도 또다시 공개하면서 소개해주고 이런 일들이 디지털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걸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완전히 나이스한 케이스 아닌가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우,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수준을 올라갔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얼마나 자주 노출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슈가 있어야 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언급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노출한다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 성과가 있는 상태의 수준으로 글을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결과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보여줬던 어떤 순위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공유를 하면서 원래 있던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노출을 하다 보니 이 분야의 이 일을 하면 조연심이구나. 역시 조연심이야 라고 하는 아니면 역시 엠류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다라는 걸 전 지금 이렇게 저희 회사가 하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공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MU의 서비스 의뢰하면 겁내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노하우를 쏙쏙 빼가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분야 하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필요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그분을 아웃소싱해서 또 성과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지식소통가.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라이브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인데,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인물 검색부터 모든 카테고리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소통 우아하게 아주 편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드느라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과정을 증명을 하면서 재미있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파워블로거냐 전문 블로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이 꿈꾸는 게 직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파워블로거라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블로그에 매달리십시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냥 단순히 적자생존, 디지털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수준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전문 블로거를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딱 이 사람 하면 이 분야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컨텐츠를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기회와 또 그게 또 좋은 기회로 연결되면 돈도 돼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평생 현역으로 사는데 도움을 받게 되실 거라고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파워블로거 말고 전문 블로거가 되십시오. 이해하시죠? 당신이 어떤 전문 분야를 살든 어떤 과정을 지내든 저는 그 과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